시작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2,500을 뚫어낸 코스피죠. 파죽지세입니다. 2년 반 만에 뚫어낸 숫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를 견인하는 투탑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모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요. 코스닥도 오늘 상승권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기분 좋은 월요일장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 모셔보고 이런 시장 상황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굉장한 폭발적인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네. 이야기를 오늘 장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반도체 스페셜리스트시니까 네. 오늘 더 전해주실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역시 델론델. 델럼델이죠. 델론델. 역시 명언은 그대로 실현이 되는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갈롱갈. 델론델, 갈롱갈. 될 수밖에 없는 섹터였고 예. 그리고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유입을 봤을 때 가장 어느 창구를 먼저 두드릴 것이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예.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또 어디인가. 결국에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만세삼창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좀 하시죠. 근데 마사실까요? 제가 이제 후두염이 좀 심해가지고 큰 소리를 못해서 그럼 조용히. 네. 근데 시청자분들도 이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네. 이광무 전문가의 투자클럽에 와 보시면은 제 투자클럽 방명록에 네. 반도체 만세삼창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와보셔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주인공 누구인지 한번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세삼창을 제가 대신 외치고 싶지만 일단 더 많이 전해드릴 말씀들이 있다고 하니까 자, 네. 그 부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정말 네. 오늘 이렇게나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네. SK하이닉스의 경우도 정말 폭발적입니다. 네.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주가만 먼저 이야기 드리면은 네. 8.36%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아니 SK하이닉스가 9% 10% 가는 날이고 이렇게 큰 종목이요. 삼성전자라는 주가가 사상 최고 신고가를 가고 있고 이건 반도체 잔치잖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 누가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바로 제 앞에 있는 이분 아닙니까?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이 10월 달에 힘든 장 속에서도 반도체를 쥐고 갔다라면은 충분히 회복이 아니라 보상까지 받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아마 한박 웃음 지으시는 분들 꽤 있으실 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점심 시간 때에 예. 이 제작 PD님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반도체 삼성전자 더블 거의 가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이 느꼈을 때는 삼성전자 더 높은 위치를 기대하실 거예요. 예. 보셔도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 넘어갔고 네. 7만 전자 얘기 나오고 있고 상당히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도 네.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8만 원, 9만 원쯤 되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더블이 진짜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은 10만 전자 얘기 나올 거예요. 10만 전자. 네. 꿈의 10만 전자인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또 포부를 좀 크게 이야기해 본다면 더 높여갑니까? 더블 삼성전자 더블 아직 도달은 안 했어요. 네네네. 네. 10만 전자 예상합니다. 10만. 네. 오늘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가야죠. 그래요.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반도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네. 만만하게 반도체가 아니라 정말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라고 모두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도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가? 예. 왜 반도체를 가야 되는데 어떤 반도체를 원해서 가는지를 보고 가셔야 돼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가장 또 기본적인 내용도 보도록 하겠는데 네.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신고가를 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치유에 있어야 되고 네. 삼성전자를 간다는 것은 이 삼성전자에 따르는 기업들, 삼성전자에 따르는 섹터들, 업종들 다 같이 상승 분위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어느 날짜다라고 이야기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강조드렸던 시장을 왜 버티고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예. 외국인이 들어오기 좋은 수급의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율이 네. 환율이 지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워낙에 낮아서 수출 기업, 수입 기업에 대한 차별화는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반도체도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예. 그런데 환경 자체가 증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느 한 마디만 보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어제 바로 이 강연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 많이 해봤지만 외국인은 마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는 겁니다. 방향을. 지금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몇 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하방 지지력이 강하고 네. 외국인들 외국인들 앞으로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경기 순환에 기대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큰 손이 오면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큰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거는요. 그 큰 자금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바스켓이 큰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 예. 업종 대표주들 봐야 되고 시총 상위 종목들, 대형주. 음.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외국인들이 자금을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네. 무엇을 가장 먼저 봐야 될까요? 정말 투자를 정말 하고 싶은 시장이 되어 있어요. 네. 한국이라는 증시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갖고 와야 돼. 그럼 어디에 가장 먼저 담길 것인가?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뭐 대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에 자금이 들어온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잘 된다는 거는 반도체 업종을 좋게 볼 수밖에 없겠고 예. 삼성전자가 잘 된다는 거는 삼성전자 따르는 기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7일 연속 순매수 수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업황,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시장의 큰 바스켓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외국인이 순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표면상으로 지금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에 반도체 업황을 호황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아, 내년도를 보고.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죠? 반도체.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장 크게 돈을 벌었었을 때는 네. 2016년, 17년, 18년도 이때다. 네. 무엇으로? 디램으로, 반도체로 돈을 가장 크게 벌었다라고 했고 내년에 왜 잘 되느냐? 디램, 차세대 DDR5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올해는 표준화에 대한 기준을 정했고 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의 상용화에 대한 본격화되는 시장이 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반도체의 크기가 달라졌고 그 반도체의 용량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 기술이 바뀌는 것에 동반해서 같이 종목들이 바뀔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선은 이제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뭐 디램의 또 낸드 플래시의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적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가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강세인데요.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삼성전자를 먼저 보셔야겠죠.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도 66,000원대인데 네.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6만전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전에 이 상단을 6만 원대에서 계속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6만 원대 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금은 6만 전자 넘어서 6만 6천 원. 6만 원대에 대한 고점에서 10%가 더 올라갔어요. 예. 이제 7만 전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고 시장에 대한 수급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섹터, 삼성전자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또 강한데 네. 외국인들의 집중 순매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이유가 될 것이고요. 사상 최고 신고가는 아직은 아니었지만은 지금 현재 97,700원대 오늘 장중에 가장 높은 탄력이 9.36%, 현재도 8.92%대
상승하고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하루에 9%가 간다? 어마어마한 시장의 그렇죠.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뭐 거죠. 좀처럼 보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힘이 모인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고 음.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두고 삼성전자는 제가 더블 네. 얘기를 했어요. 더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85,000원 밑에서는 그냥 담으세요. 85,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매수. 믿고 매수하시라. 그냥 매수. 85,000원 이하는 정말 이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던 위치인데 네. 85,000원 이하는 매수. 지금 이제 움직임들이 정말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데 그때 매수하셨으면 뭐 지금 이미 수익률 그렇죠. 상당히 나온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반도체를 강조를 했어요.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시장에 대한 지수 흐름들이 10월 달에는 냉정하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한 시장 분위기를 겪었을 겁니다. 매일 파란불 보시는 분들 그렇죠. 너무 많았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주봉 상태에서 이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이 박스권입니다. 옆으로 보면은 이제 옆으로 간 증시 큰 등락 없었던 증시처럼 보이는데 예. 근데 사실 위아래 등락폭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월간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월간의 가장 높은 고점과 하단 위치, 월간의 가장 높은 고점과 하단 위치, 또 10월 중에 월간의 가장 높은 고점과 하단 위치를 측정해 보니 월간의 등락폭이 이만큼, 또 9월 달의 등락폭이 이만큼, 예. 또 10월 달의 등락폭도 이만큼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등락폭은 크지 않았어요. 네. 다만 지수의 움직임들이 계속 오후장에 약한 흘러내리는 좀 약한 장세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10월 달 한 달 내내 좀 갇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달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뚫고 올라갑니다. 이 반등의 이 상단까지 올라오는데도 굉장히 빨랐고 네. 지금 현재는 뚫고 올라간 위치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시장에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하락할 때는 네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모두 다 빠집니다. 시장이 빠지는데 네네. 지수를 이기는 장사 같은 종목들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증시가 본격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상승하고 갔을 때 네. 상승장의 분위기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주도주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아, 그때는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 같이 빠졌던 애들이 네. 다 같이 손잡고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락장에 주도주 있다는 얘기 안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승장에 주도주가 있다라는 얘기. 맞아요. 그러면은 못 가는 주도주가 아닌 못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주도주가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수를 끌고 가는 주체가 돼서. 네. 근데 지금 봐보세요. 누가 끌고 가는가? 브레이크를 누가 잡았는가? 반도체예요. 그렇죠. 반도체. 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가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시장이 바뀌는 이 타이밍 10월 달에 내내 힘들었지만은 예.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과정과 상승과 추세 상승까지 만들어진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시장의 방어주를 소개한 게 아니라 네. 경기 관련된 종목들 소개를 했어요. 그럼 뭘 했을까요? 반도체. 제가 이제 신기과 함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 종목 소개도 해드리고 트렌드를 읽어드리는데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참 네. 많았죠. 제가 신기관기에서 이제 소개했던 종목들 최근에 한 달 사이 동안에요 반도체가 정말 많습니다. 예. 자신 있으니까. 아 그래도 그래서 보니까 10월 달에 사실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이 종목들 다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예. 일단은 종목만 보여드리면 예.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를 다시 돌아보셔도 됩니다. 자, 테스나. 제가 이제 10월 달과 11월 달에 소개했던 종목들을 지금 나열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정말 유난히도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제가 반도체를 정말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테스나, 동진세미캡, 유진테크, YIK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종목들 제가 반도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안에서 YI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고가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자, 직전에 8월 달에 5월 달에 소개할 때도 이 YIK가 신고가를 해서 목표가 도달했는데 10월 달에 다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에센스텍. 이 에센스텍은 제가 작년부터 정말 그렇죠. 키워왔던 종목이 있고요.
엑시콘.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실적주. 삼성전자가 2016년, 17년, 18년도에 돈을 벌면 네. 이 자리에서 소개했던 종목이거든요. 엑시콘이. 그렇죠. 신규- 엑시코, 뭐 네. 제너쌤 이런 종목들 다 거의 이 네. 주식학개론 시간에도 언급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맞습니다. 신기관계 수익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엑시콘을 이제 처음 소개했어요. 네. 엑시콘, 제너쌤, 동진세미캠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사실 오늘 신기관계 프로그램에서도 동진세미캠 소개를 드리면서 다 봐라. 네. 서울브레인, 동진세미캠, 렌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 봐라. 이 이야기를 했고 10월 한 달 동안에 T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10월 달에 30%가 나온 거예요, 네. 지금. 30% 넘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놓치지 않았죠. 삼성전자 소개까지 해드려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원희 IPS가 지금 최근에 시세가 강한데 역시나 수익이 크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다음 화면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어, 11월이군요. 11월은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예. 보름 정도 됐죠. 뭐 와, 거래수만 따지면 10거래일인데 그런데 벌써 수익률이 두 자릿수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장은 지금 현재 네. 15일까지 예. 거래수 따지면 한 10거래일 정도입니다. 10거래일 중에 8일을 제가 반도체 추천을 했어요. 아, 이 추천한 리스트만 봐도 그렇죠. 지금 전문가님의 예. 확실한 시각을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네. 8번을 반도체를 추천을 했어요. 오늘도 반도체, 내일도 반도체, 내일 모레도 반도체인데 그래도 또 반도체.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뭐 앞으로에 제가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소개를 많이 했죠. 그만큼 전문가님이 갖고 예. 계신 확신에 대해서 이게 증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 또 이 오늘까지 해서 이 반도체 종목들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반도체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실 한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반도체 종목들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들을 한번 이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2019년도 때부터 여러분들이 봤을 뉴스입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 투자. 맞아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133조 원 투자라는 내용만으로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얘기를 외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에 대한 판세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상당히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앞으로에 대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2019년도의 시기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16년, 17년, 18년도 때까지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근데 잘 됐죠. 근데 2018년도 봄 때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쉬었습니다. 예. 그리고 19년도부터 해서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돌아섰는가를 보셔야 네. 돼요. 우선 이제 차트 하나만 먼저 보고 시작하죠. 그렇게 하죠. 삼성전자 주가 차트 먼저 보게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사실 주가 차트만 봐도 저는 설명을 정말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주가를 크게 보도록 하죠. 예.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상승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입니다. 상승 기간과 상승 등락폭을 보시게 되면은 네. 2016년, 17년도 때까지 대략 2년 반 동안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2016년도 하반기 때부터 서프라이즈, 네. 1분기 서프라이즈. 그리고 주가는 떨어졌지만은 네. 2018년도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서프라이즈, 3분기 서프라이즈, 드디어 4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주가는 4분기 때 반영된 게 아니라 1분기 때, 2분기 때부터 하락을 했거든요. 네.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삼성전자는 분명히 돈을 벌었는데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미국과 중국이 4월 달부터 무역 전쟁. 네. 그럼 전망을 어둡게 내놓는 겁니다. 그렇죠.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어둡게. 증시가 안 갔어요. 지금 당장 잘 나와도 나중에 이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는 점점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역에 대한 이 교착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 걱정이 돼서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 걱정까지 해서 반도체 주가가 내려왔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는 삼성전자가 만든 건 아닙니다. 네. 대외적인 변수였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정말로 큰 어닝 서프라이즈 벌었던 기간을 보시게 되면 네. 2년 반 동안에 크게 벌었어요.
그 시기가 이제부터 올 것이고 다시 한번. 그리고 이 하락을 멈췄던 때가 이제 2019년도 때부터 멈췄고 상승을 했고 지금 그 위치까지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접할 거예요. 음. 다시 한번 뒷편으로 보도록 하죠. 예. 자, 2019년도 때 이 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 자, 애플과 퀄컴이 소송 합의가 진행이 되어서 애플과 퀄컴의 소송 합의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마침 이제 새로운 시장을 준비를 하죠. 애플과 퀄컴에 대한 소송이 그동안 10년 가까이 진행되었었는데 예. 이 부분들이 종식이 된다면 양쪽의 시너지에 대한 준비와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준비. 그래서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이때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거대한 힘싸움이 마치게 되면은 그 힘싸움 안에서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이때 투자의 약속이 나왔어요. 비메모리 투자에 대한 슬로건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플과 퀄컴의 이 소송 합의 이후에 애플과 퀄컴의 새로운 시장을 언제 준비하느냐? 올해 3분기. 이때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이제 올해 3분기부터 현실화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그때의 투자에 대한 계획이 지금부터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9년도 이야기가 지금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3분기 이후부터 이제 2분기 이후부터 해서 삼성전자 주가 하락보다는 반등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였는데 19년도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화웨이 제재 조치가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는 반도체 시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웨이에 대한 활동이 네. 5G라든지 그리고 IT 투자에 대한 지원이 나올 수 있어서 이때는 삼성전자가 어느 줄을 타야 될지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때 화웨이의 제재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글로벌 5G 투자에 대한 걱정, 정책이었어요. 우려감이 많이 나왔던 시기. 근데 이 문제는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시작되었던 화웨이 제재가 이제는 화웨이 제재가 확정이 되어 있고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은 삼성전자가 보고 있어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수혜를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6월 달에 경쟁사인 TSMC 정전 사고가 있습니다. 정전이 되게 되면은 하루의 손실이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TSMC의 정전 사고는 대략 일주일 안팎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가동이 중단이 되었고 전달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 형성을 다시 하자.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반도체 가격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 굉장히 약했었는데 네. 낸드 플래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공급에 대한 조절을 하자. 줄이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이 SK 하이닉스. 물론 이제 전 세계의 낸드 플래시 비중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업의 위치로 봤을 때 낸드 플래시에 대한 전체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에 크진 않아요. 네.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비중은 전체 매출의 비중이 큽니다. 물론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훨씬 크죠. 그런데 이 부분들 때문에 매출의 비중이 큰 SK 하이닉스의 수혜가 되었었다는 거. 이 문제는 지금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 TSMC와 지금 낸드 플래시에 대한 관점을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9%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 7월 달에. 예. 자, 우리나라에게 또 유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위축될 수 있었던 내용인데 지난해 7월 달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반도체 앞으로 이제 반도체 생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일본에서 소재를 조달하지 못한다면 네. 이들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공급을 받아왔던 기업들이 이들 기업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산 차질이 우리 기업에 대한 생산 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선주문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가 나왔는데 선주문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가 소진될 수 있는 기회. 그러면은 미리 선주문들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커졌죠. 예. 이래서 실적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음. 근데 걱정을 해야죠. 일본에서 계속해서 수출을 규제를 하면 어떡하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뜨게 된 게 국산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일본에 대한 의존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국산화가 되고 있고 예. 소재 국산화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제가 소개를 많이 했던 게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SNS텍, FST 이들 기업들 주가 한번 1년 동안의 주가 차트 한번 봐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0월 달 자 TSMC와 인텔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전 세계적 중요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의 미래 총산실인데 사실은 더 먼저 마이크론 주가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2019년도 그래서 이제부터 탈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TSMC, 인텔, 마이크론이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컨선을 높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추이 지금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실질적으로 이제 서버 디램과 PC 디램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급, 가격에 대한 정책은요, 예. 이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이때부터 해서 이 서버용에 대한 그리고 또 PC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때는 무엇이냐면은 자 뒷부분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주요 IT 기업들이 서버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올 때였어요. 2018년도 하반기 때부터 해서 구글이 준비를 했고 네. 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거든요. 이 내용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 왜냐 이때 계획한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 전부터 준비했던 내용이 예. 주가의 선방을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본격화되는 거는 지금.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반도체에 대한 시장을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2020년도 한번 볼까요? 예. 자, 2020년도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중국에서 19년도 12월 달에 창궐됐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에 대한 걱정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2020년도 올해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주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 트렌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기 어떤 사건들의 시간 순서대로 파악하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9년 좀 살펴드렸고요.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피해도 많았고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쭉 한번 더 보도록 하죠. 1월 달, 2월 달 분명히 이제 확산세가 커졌고 예. 이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단어 새롭게 유행했고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에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섹터가 잘하고 못하고의 움직임이 아니라 경기에 대한 불안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거는 3월 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정말 힘든 전염병인데 예. 이것을 어떻게 경기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카드가 3월 달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때까지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 이 경기 부양 정책 증시의 움직임이 살아왔는데 이때 가장 강했던 거는 반도체였습니다. 네. 앞에서는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밸류체인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투자에 의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반도체가 제일 강했다. 올해 만약에 상반기 때 이 코로나에 대해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2분기, 3분기 때 회복한 거는 삼성전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그럼 반도체 종목들이 좋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카드를 봐야 되겠죠. 반도체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변화, 역시 삼성전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 예.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또 거론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됐어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조금 해소된 기미가 2019년도 1월 달에 처음 이제 합의를 진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합의에 종결될 때까지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1차 합의안이 지난해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새로운 측면으로 미중 갈등이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는 기업을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화해 제재가 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이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눈치를 보았죠. 네. 자, 이때 어떤 이야기냐면은 전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화이에 대한 제재를 가했을 때 화이에 대한 반사익 누가 받을 것이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새로운 관점. 앞에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ASMR하고 TSMC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요.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졌습니다. 예. TSMC는 파운드리 시장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삼성전자가 TSMC 시장을 뺏어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야가 비메모리, 파운드리의 비메모리 종이었는데 네. 이 둘 회사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좋았다는 거는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얘네들이 좋았다, 얘네들만 산다가 아니라 비메모리 영역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또 힌트를 얻었었던 건 뭐냐면은 서버용이라든지 PC용에 대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전장 부품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비메모리 투자가 좋다. 스마트폰. 그러면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시장은 어디일까? 스마트폰. 풀리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스마트폰 언제부터 풀립니까? 3분기 때부터 풀렸고 그렇죠. 내년 1분기 내년에 5G 스마트폰으로 모두 전면 교체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4G LTE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 네. 5G 통신칩 APA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이 더 비싸다. 더 많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돈은 또 벌 수 있다. 더 많이 벌겠죠. 그렇죠. 그리고 화이에 대한 반사이익 강화가 8월 달에 제재 조치가 더 강해졌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SMIC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화이를 제재하는 것이 SMIC를 제재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파운드리 또 펠리스 기업들을 모두 다 제재하는 형태인데 SMIC에 대한 제재를 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굵기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반사적 이익 나오겠죠. 자, 이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 9월 달에 엔비디아하고 ARM, 영국의 ARM이 인수 합의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ARM이 인수를 했죠. 예. 여기에 또 무엇이 또 유리하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ARM과 또 관계가 높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ARM에 대한 펠미스에 대한 연결도가 높기 때문에 네. 두 기업의 반사적 이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회사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10월 달 이제 이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바뀌어 가겠죠. 네. 그러면은 연결고리가 높은 ARM과 연결고리 높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유리할 것이다. 예. 그 좀 전에 말했던 화이에 대한 제재가 사실은 화이에 가장 많은 위탁 생산을 하는 TSMC에 대한 제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TSMC가 화이에 대한 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TSMC에 대한 공백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반사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 뒷부분에 엔비디아, ARM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혜. 그리고 10월 달에 이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SK하이닉스가 인수를 했어요. 네. 캐파 능력이 커지겠죠. 그런데 이 인텔에 대한 뉴스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경기 개선에 대해서 삼성전자 가장 유리하게 움직임이 나온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내용들이 진행 중에 있는 내용들이고 내년을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음 하나 보도록 하죠. 네. 이제 빠르게 이제 자료들 하나씩 볼 건데 우리가 이제 경쟁사인 TSMC의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예. 자, 2020년도 1분기 때 투자가 아주 공격적이었어요. 그럼 이미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예.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오늘 첫 장에서 봤던 게 반도체에 대한 호황이 내년부터 기대된다라고 했죠. 본격적으로. 근데 설비 투자에 대한 공격성은 올해 나왔어요. 네. 설비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설비 하여주죠. 그렇죠. 미리 하는 거죠. 이게 이제 TSMC와의 이제 추이이고 TSMC가 다시 한번 비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1분기가 아니라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때. 이때도 이 TSMC의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추이가 중요했고 여기에 삼성전자 당연히 투자를 높이겠죠. 네.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순방을 했습니다. ASML을 다녀왔어요. TSMC에만 물건을 팔지 말고 우리에게도 EUV 장비를 많이 공급해줘라. 그 문제로 해서 EUV 관련된 동신세미케, SNST, FST 이와 같은 기업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자료 빨리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나온 뉴스예요.
애플이 탈인텔화. 탈인텔화. 그러니까 애플이 인텔 제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네. 자, 우선 이제 맥 OS 이제 맥 시스템 쪽에 이 자체 M1이라는 애플 반도체가 들어왔고 예. 이 M1의 이 생산을 TSMC가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텔은 그동안에 CPU 공급 부족을 형성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TSMC는 인텔하고도 이 파운드리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텔의 많은 수요를 TSMC가 담당을 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애플이 인텔과 이제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체 우리가 이제 생산할게. 음. 멀어지기 때문에 애플이 파운드리에 대한 파트너가 TSMC이지만 지금 CPU에 대한 공급 부족이 신제품 출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인텔의 입장에서 네. TSMC와 파운드리에 대한 계약 성사가 앞으로도 이어질까? 혹은 애플이 TSMC와의 이 공급 물량을 계속 더 늘려갈 것인가? 이들이 모두 다 지금 파운드리의 연결고리가 사실 어중간한 거죠. 네. 서로의 등지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 TSMC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플이든 인텔이든 어떤 관계가 될까요? 우리 둘이는 등지고 있는 사이인데 네. TSMC와의 관계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TSMC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확실히 더 좋겠지만은 그런다면은 또 반사익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와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인텔과 애플의 협력 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은 네. 삼성전자와 같은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한 달 사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하다. 외국인이 들어오기 편한 시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요. 퀄컴의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자, 아이폰에 퀄컴이 새롭게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초반에 애플과 퀄컴이 이제 합의를 했다고 했죠. 네. 그 부분들이 이제 3분기 때부터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퀄컴이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아이폰에 다시 탑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주가도 그래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은 퀄컴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면은 퀄컴의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퀄컴에 대한 파운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삼성전자, 네. TSMC. 아니,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 환경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이네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애플과 퀄컴이 친해졌어요. 근데 애플도 TSMC에, 근데 퀄컴도 TSMC에, 그 사이에 등지고 있었던 인텔이 TSMC에. 그러면은 퀄컴과 이 TSMC의 인텔과의 관계가 있다라면은 애플과 퀄컴은 TSMC에 대한 물량뿐만 아니라 다른 삼성전자인지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쪽에 위탁 생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예. 퀄컴의 이 진출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텔과 TSMC의 관계 때문에.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그동안에 2017년도까지 인텔과 퀄컴의 시장이었는데 인텔만 주도했던 이것을 이제 애플에서 탈인텔이 된다면은 퀄컴화가 됩니다. 네. 그럼 퀄컴에서 새롭게 파운드리 쪽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 안 볼 거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 이제부터인데 네. 그래서 삼성전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본다라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들 퀄컴과 애플과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면은 얘네들은 첫 번째로 스마트 기기입니다. 그러면은 LPDDR이에요. 그러면은 나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앞으로 LPDDR 같은 경우에 5나노급이에요. 이전에는 10나노급이었습니다. 7나노급으로 주력을 바뀌었고 이제 5나노급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반도체 미세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강조드렸던 ARF 공정에서 EUV 공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반도체를 소개할 때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 이게 트렌드다. 반도체 공정에서 장비에서 소재에서 작고 얇게 만들 수 있는 파트가 어느 파트냐. 그게 그 기업이 수혜가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죠.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 서버 투자입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까지. 그렇죠. 네. 이 계획이 2018년도 때부터 계획이 됐고 네. 19년도, 20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은 당연히 반도체 수요.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반도체 시장이 좋겠죠. 예. 호황기입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엔비디아가 ARM이 인수하면서 앞으로 대한 시너지 기대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사부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 프로페셔널 비주얼레이션 이 그래픽 카드 쪽에서만 담당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위치가 커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서 위치해서 투자를 한다? 어느 분야냐? 클라우드 서비스, 네. AI 시스템.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고차원적 반도체가 시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클라우드라든지 AI 시스템에 대한 환경이 커지면은 삼성전자 시스템,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CPU, GPU가 아니라 NPU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NPU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게 되는 것이고, 네. 자 지금 NPU 시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반도체의 체질이 바뀌게 돼요. 기술의 트렌드가 바뀌게 됩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엔비디아와 같은 형태인데, 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높아지는 거는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그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들이 또 커지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역시나 데이터 센터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의 가장 기본적인 회사, 반도체. 반도체는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이치로 해서 시장에 대한 체질이 바뀐다고 했어요. 자, 이 엔비디아가 역할하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수요까지 본다면은 파운드리 시스템,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 매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전에 약간 들쭉날쭉했는데 19년 이 정도 이후부터 보니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디램의 가격보다는 파운드리, 비메모리 가격이 더 비쌉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위치에서는 똑같은 반도체를 팔더라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매출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죠. 예.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새롭게 열려요. 코로나 때문에 새로 신제품 출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무려 1년 동안. 애플이 이제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내년에 5G 폰으로 모두 다 새롭게 신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위치는 반도체. 왜냐면은 이미 센서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건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역할이 크게 필요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5G로 바뀌게 돼요. 네. 과거에 이제 이 고차원적인 기능으로 바뀌게 되면은 반도체, 전력 반도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전력 공급에 대한 이 조절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예. 다음 주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트렌드가 바뀝니다.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요, SiC 시장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 반도체 3세대 얘기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반도체 1세대예요. 자, 제가 이 시장이 커진다는 것만 대충 보여드릴게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원소 기용인데요. 복잡한데요? 네, 반도체 현재까지는요 SI.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건 SiC.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 드린 거는 GA. 이와 같이 이제 체질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반도체 1세대. 예. 근데 이제는 반도체 2세대, 반도체 3세대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센서라든지 5G 폰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 조절이라든지 발열 조절이라든지 전력 공절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반도체 소재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그 소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실리콘에 대한 화합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화합물 반도체가 커지고 있다. SiC라든지 네. 이 황화 갈륨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요. 자, 다음 자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서버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이 시장에 대한 공급량을 보셔야 되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왼쪽의 막대와 오른쪽의 막대의 기울기가 항상 왼쪽 게 높았어요. 그러네요. 매 분기 맞네요. 때마다. 왜냐면은 앞으로 이 수요, 팔리는 양보다 재고, 공급에 대한 양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고가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재고 남을 수 있도록. 그런데 2021년도를 지나면서 네. 그 추이가 역전이 됩니다. 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이 나타날 것이고 예. 생산 경쟁이 나오는 거예요. 규모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 반도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한다면은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부품 회사들이 성장한다. 지금 이런 시장 환경이 있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왜 반도체를 그동안에 2년 가까이 소개를 하고 있느냐. 주식이 2년 동안 올라가기도 했지만 네. 이제 시작이란 얘기예요. 작년에 봤던 내용들이 올해 나오고 내년에 나오고 올해 나왔던 내용들이 내년, 내후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돼 있고. 그렇죠.
근데 반도체에 대한 이제 앞으로 기술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가 또 중요한데 이 내용들은 제가 오늘 장 마치고 공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렸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공개 방송 3시 40분에 준비되어 있죠? 장이 끝나자마자 예. 바로 따뜻한 물 한 잔 하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 지금 40분. 돈 되는 정보 이런 제목으로 펼쳐지네요. 자,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캐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학개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